안녕하세요. 대베이 토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민간신앙 이런 종교 얘기하니까 우리 생활과 완전히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엄숙할 수도 있는데 역사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싶은데 예. 실질적으로 역사는 두 가지 역사밖에 안 내려왔어요. 첫째 제왕사, 다시 말해서 정치사입니다. 네. 그 제왕의 역사밖에 없지 서민 그렇죠. 역사는 없습니다. 네. 둘째 전쟁사. 음.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바뀌거나 이 세상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정치사, 다시 말해서 제왕사 네. 플러스 전쟁사. 그렇죠. 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 역사만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저 역사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당연히 미술사고요. 민간신앙, 경제사 뭐 다 좋아해요. 그렇죠. 역사 자체를 좋아하는데 네. 그건 왜냐면 거울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옛날 거를 보고 이랬었구나. 네. 21세기에 이게 다른데 안 달라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너무너무 중요시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종교 신앙 이 방면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만약에 좀 가깝게 본다면은 이 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탄압받은 게 있어요. 한국 같으면은 천주교? 네, 천주교가 있고 사실 불교도 초반에는 불교도 예. 그랬었죠. 굉장한 게다가 탄압을 조선 받았습니다. 시대 때는 네. 유교 때문에 성리학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서 맞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완전 너무 대단한 특징이 됐어요. 산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아름답고 잘 네. 발전이 돼 있고 그렇죠. 기독교도 분명 박해를 받았을 텐데 네. 우리가 현대 중국을 만들었을 때 즉 제국주의가 없어지는 게 바로 1911년이잖아요. 그래서 1912년부터 드디어 아직은 비성숙하지만 그런 대로 공화국이 세워졌잖아요. 네. 그거 세운 사람 기독교 신자잖아요. 어. 리당후이 총통도 기독교 네. 신자. 이건 좀 너무 특이해요. 네. 이 타이완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주 극소수인 거 아시죠? 네, 좀 적죠. 예. 너무 적어요. 한국에 조금이 비하면 아니라. 상당히 적은 편이죠. 우리 생활상에서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네. 다 크고 작은 그렇죠. 사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완은 기독교가 역시 적긴 적구나라는 예. 걸 알 수 있는데 역사를 딱 돌이켜보니까 선사시대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게요. 역사시대부터 본다면은 중국 역사를 쭉 볼게요. 그렇죠. 은나라부터 보통 한국에서는 은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상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샹, 인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제왕 자체가 종교를 완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종교라는 게 나중에 생긴 그런 종교랑 아무 네. 상관이 없이 네. 지금 말하는 민간신앙이죠. 그리고 아시잖아요. 거북이, 배, 네. 그 껍질 네. 거기에다가 글을 네. 기록한 거. 갑골 문자라고 예, 하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갑골이잖아요. 네. 갑골 그러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는 네. 있어야 되겠죠. 갑과 골이겠죠. 예,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은 소의 여기 견갑골이에요. 거기에다가 써요. 그럼 다른 데는 안 쓰나? 아주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물어요. 네. 돼지 뼈에다 하는 거는 극히 드문데 발견된 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슴. 네. 사슴의 이 뿔에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극소수예요. 근데 사슴 뿔에 남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베이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단 한 점. 그리고 제일 잘 보존된 견갑골 타이완에 있고요. 제일 잘 보존된 네. 거북이의 네. 그 껍질 거기서 쓴 거 최고 좋은 거 여기 있어요. 아. 왜냐하면 48년, 49년 네. 세 차례 나눠서 이쪽으로 올 때 다 예.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네. 최고 좋은 거. 아. 사실 더 많은 게 네. 캐나다, 미국 이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 역사 사설을 쓴 기록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문화적인 기록은 보통 죽간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렇죠. 대나무를 이제 쪼개서 만든 것에 나오잖아요. 네. 뭐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사를 통틀어서 볼 때 삼국시대의 역사가 처음으로 기록됐던 것이 바로 이제 유기라고 하는 네. 책입니다. 100권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아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지금은 몇 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국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고구려에서 쓴 거는 거의 전무하고요. 네. 일본 서기에서 백제의 역사와 그리고 백제의 역사를 통해서 본 삼국시대 역사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서기가 사실은 백제의 서기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백제 시대와 고대 일본은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사도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 신라 이후에 완성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고려의 승려들이 썼던 기록들을 통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통해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고려에서 쓴 역사책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삼국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삼국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저열했는지 그런 식으로 그래야 좀 정당성이 있죠. 지금 현재 새로운 고려를 세운 정당성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편파적으로 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있지요. 네. 사실은. 네. 네. 한국은요. 네. 제일 먼저 한국으로 들어갔던 거는 아무래도 불교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언제쯤입니까? 보통 우리가 4세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 삼국시대에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도 있지만 네. 일종의 종교를 통한 문화의 통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네. 문화에 엄청 큰 영향을 맞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는 불교를 가장 늦게 수입했지만 이제 이후로 통일신라 시대까지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이제 한반도의 주인으로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교 문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또 언어라든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통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대륙에서는 굉장히 많은 왕조 교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당나라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종교적으로 통일된 적도 없었지 않나요? 네. 종교 네. 통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그게 고려 시대 500년을 또 지나서 조선이 이제 건국되면서 성리학으로 바뀌기 전까지 정말 1500년 이상 우리가 불교 문화를 통해서 한반도를 지배하고 사상을 이제 하나로 엮었단 말이죠. 예. 그게 그런 아주 부분이 중요한 굉장히 중심 신기해요. 사상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게 꼭 종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나라이든 네. 중심 사상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죠. 구심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하는데 네. 그 나라가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전부 다 사실상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권력은 뭔가 이런 게 물론 그거 싸움 하려면 끝이 없긴 하긴 맞아요. 하지만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 때문에 네. 이게 단합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긴 했는데 그렇죠. 그럼 한국에 네. 기독교 문명 또는 저희가 합쳐서 얘기를 할게요. 네. 천주교 합쳐서 한국에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조선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과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들어왔고 중국의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심지어는 로마 시대부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하에서는 이제 조선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7세기 18세기나 돼야지 이제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고고학적 기록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전에 신라로 들어오던 그 해상 무역로가 있어서 로마에서 그쪽으로 오는 들어온 해상 무역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게 이제 가졌던 문화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가 파급력이 않았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18세기를 우리가 기독교, 특히 천주교, 우리가 이제 실학과 천주학이라는 학문으로 서학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번성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18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탄압을 받았고 특히 대원군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해서 사실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한국을 카톨릭의 성지로 그리고 성자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왕조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망하면서 일본 제국으로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뒤에서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과의 단절을 시도한 거죠. 예, 조선의 오랜 유관 전통을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으로 단절을 시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그 당시에 일본과 함께 조선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미국과 일본의 공통의 적은 역시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를 또 이렇게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기독교를 했습니다.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인들 스스로 과거의 천주학을 서학이라고 개념을 해서 이제 근대 학문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미국과 같이 들어온 기독교,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를 새로운 근대 학문이자 동시에 새로운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제 가져왔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대학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이화여전, 연희전문 이런 네. 학교들이 다들 미국의 장로교, 맞아요. 감리교 기독교 학교죠. 관련. 예. 네.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같이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우리 최 교수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배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해 최세윤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